7월 10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전염병에 대한 대처 경험이 있었음에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장비, 인력 등 기본 방역 여건이 열악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처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지역별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구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보건소 내 감염병 안전공간 마련, 감염병 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 확충, 자가 방역 생활화 및 감염병 대응 장비 상시 비축,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로 추진됩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23만 4천 매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7월 1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 대상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13,000여 명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18매씩 배부합니다. 한편구는 지난 3월 마스크 1차 지원으로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13,000명에게 1인당 KF 마스크 5매씩 총 6만 5천 매를 배부한 바 있으며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각 동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더위 쉼터 안전숙소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독산일동에 위치한 스타즈 호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에어컨이 없는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안전숙소 제공과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안전숙소 외에도 10개 동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공원, 교량 하부 등 총 12개소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금천구가 주민들의 평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평화날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날개 온라인 합창단원 20명을 모집합니다. 평화날개 온라인 합창단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합창곡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개별 영상 촬영해 하나의 합창 영상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며 합창 영상은 구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금천구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누구나 날개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7월 17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는 금천 기억 이음 온라인 수업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영상 링크를 공유한 후 실시간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기억 키움 학교, 경도 인지장애 대상 인지 강화 교실, 정상인 대상 치매 예방 교실, 치매 돌봄 가족 대상 치매 가족 교실로 구성되며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공부 인지 활동 학습지와 교구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 문자 등 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사단법인 서울내우예술단과 협력해 7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 오선지 위의 아트를 운영합니다. 오선지 위의 아트는 바로크에서 인상주의까지 각 시대별 음악과 미술 작품을 비교 및 분석하고 나아가 그 시대의 인문적 사상을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융복합 문화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기수별 4회씩 총 5기수로 나누어져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기에서 3기수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4기에서 5기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해 대면 수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기수마다 마지막 회차에 우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과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수별로 개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서울내우예술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상상나라는 가정에서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랜선놀이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놀이 중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상상 랜선놀이, 상상 놀이토랑, 체험온 상상 전시, 상상 탐구 노트 총 4개의 주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수준에 맞춰 매주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서울 상상나라 공식 뉴미디어에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상상나라의 미디어 영상들을 공유하는 SNS 채널을 통해 공식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구독 후 화면 캡처한 이미지를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 내 댓글로 게재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7월 19일까지입니다. 서울 상상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린이와 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로 7017에서 정원 및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 파트너인 서울로 7017 초록산책단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초록산책단은 프로그램 제안부터 기획, 실행까지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참여 활동을 발굴,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으로 서울로 7017 인근 지역 주민 및 기존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모집 신청은 서울로 7017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로 걷다 정책기획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 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 시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 64.3%가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습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상업지구로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되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 혼잡 해소 등 교통 인프라 개선 29.6%,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노후 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노원 한강 난지 캠핑장 일대 27,000제곱미터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해 내년 봄 재개장합니다. 텐트부터 침대, 식기 세트 등 캠핑 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 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 존, 바비큐 존이 새롭게 생깁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밝혔으며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난지 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의 휴식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사시사철 설치되어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 난지 캠핑장을 리모델링합니다. 서울시는 비선호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비선호 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비선호 시설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개 비선호 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장례식장 낙골당 등 장사 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으며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 처리 시설 6.11, 하수 처리 시설 5.44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 피해를, 장례식장 낙골당 등 장사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울 시민이 거주 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 구치소, 교도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비선호 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높았으며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와 정보 제공 및 수기 토론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비선호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선호 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조사로는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유관부서 공무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 지역의 서울 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 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이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오랜 시간 계속되는 활동 제약 및 실내 활동으로 느끼게 되는 답답함과 무력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블루 관련 사안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취약 어르신 3675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수행 인력 2696명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 휴관으로 인해 무료함에 지치고 답답함에 우울해진 취약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상황별 특성에 맞는 마음 방역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어르신 돌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8월 의료관광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신규 인력 양성 과정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기초의료 지식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대응을 위한 의료 통역, 유튜브 영상 편집 같은 온라인 마케팅까지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7월 28일까지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0명을 모집합니다. 19세 이상 내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유학생 등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3차 추경을 긴급 편성해 서울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합니다. 7월 13일부터 7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12개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 규모는 총 1,800억 원입니다.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자치구는 총 24개 구로 금천구는 7월 16일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4개월 사이 신규 가맹점이 7만 3천여 개 증가해 기존 17만 6천 개에서 7월 현재 24만 9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할인 판매 외에도 소비자를 위한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에 맞춰 7월 21일부터 8월 17일에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영수증 경품 행사 잘사니 시즌1을 진행, 3,000원 이상 제로페이 또는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영수증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지급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시 거주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랜선 미술관 나도 화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랜선 미술관 나도 화가는 가정에서 놀이하는 나 혹은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유아의 작품을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전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에서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아의 작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된 유아의 작품은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랜선 미술관 탭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시됩니다. 랜선 미술관 나도 화가에 참여한 가정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교구 한 점을 택배 발송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아 체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아, 교원, 학부모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 7월 8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남부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전국 최초 제2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서울 선언권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 요구와 능력에 맞는 진로 직업교육 체제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제1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현재까지 연간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위치가 서울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다른 지역 학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의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제1, 제2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통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 발달장애 학생에게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갖도록 기초, 심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무 실습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력과 고용 연계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학생 1학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악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간 악기 공유 데이터베이스인 악기 공유 마당을 구축 운영합니다. 악기 공유 마당은 단위 학교의 유휴 악기 중 공유 가능한 악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홈페이지로 학교는 악기 공유 마당을 통해 악기 컨설팅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음악 교육에 필요한 악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음악 교육,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등을 통해 단위 학교의 악기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2015년부터 바이올린, 첼로, 팀파니 등을 교육청에서 구입하여 학교에 대여했으며 2018년부터 드럼, 가야금 등 고가의 악기를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에 렌탈 사업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악기 대여 및 렌탈 사업 등 지원 사업이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와 일부 학교에 집중되어 정규 교육 과정에 필요한 악기 지원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 전부 이동 등 교육 과정 변경으로 미사용 악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가 쉽게 악기를 공유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악기 공유 마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학교가 악기 공유 마당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2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 악기 코디네이터를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은 악기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악기의 공유와 대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악기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 음악교육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악기 컨설팅단은 대여 희망한 악기 및 수리가 필요한 악기를 모두 수리하여 학교에 직접 가져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숙,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